무능한 윤석열 내려와라. 내려와라 내려와라 내려와. 더 이상 참아줄 수 없어. 김건희의 쩔쩔이는 윤석열, 일본에 아부하는 윤석열, 미국에 다 퍼주는 윤석열 참아줄 수가 없어. 내려와라 내려와라 내려와. 무능한 윤석열 내려와라. 내려와라 내려와라 내려와. 더 이상 참아줄 수 없어. 그저 세금 깎아주는 윤석열, 서민 예산 다 없애는 윤석열, 자기 집엔 수천억 원 윤석열 참아줄 수가 없어. 내려와라 내려와라 내려와. 무능한 윤석열 내려와라. 내려와라 내려와라 내려와. 더 이상 참아줄 수 없어. 입만 열면 욕하는 윤석열. 바이든 날리면 윤석열. 수 틀리면 적반하장 윤석열. 참아줄 수가 없어. 내려와라 내려와라 내려와. 무능한 윤석열 내려와라. 내려와라 내려와라 내려와. 더 이상 참아줄 수 없어. 군대도 안 갔으면서 윤석열. 선제 타격 원점 타격 윤석열. 전쟁 도발 시한 폭탄 윤석열. 참아줄 수가 없어. 내려와라 내려와라 내려와. 무능한 윤석열 내려와라. 내려와라 내려와라 내려와. 더 이상 참아줄 수 없어. 내려와라 내려와라 내려와. 무능한 윤석열 내려와라. 내려와라 내려와라 내려와. 더 이상 참아줄 수 없어. 내려와라 내려와.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싸대기 시작하겠습니다. 100만 탄핵 1000만 가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태형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탄핵 소추안 즉각 발의. 예, 즉각 발의를 요청하는 겁니다. 네, 빨리 해라. 예, 그러니까 이 머뭇거리지 탄핵을 하자는 것도 있지만은 국회가 이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해라. 네네. 즉각 발의해라. 네, 2,000원인데요. 일주일 만에 100만을 넘었습니다. 네. 와, 오늘 아침 10시? 어, 오, 선생님 이거 100만이면 엄청난 건데요. 엄청나죠. 이 예상하셨습니까? 심리. 이 심리를 예상하는 사람일지라도 네네. 항상 보면 국민들 혹은 민심의 이 수준 네. 잘 예측을 못하는 게 있습니다. 네네. 그걸 뛰어넘는 거죠, 항상. 이번 민심이 학자의 예, 분석을 뛰어넘는다. 예, 아. 항상 그걸 앞질러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총선에서도 이기겠지 상당한 정도로 아. 하면 뭐 이제 압승을 한다든가 아. 뭐 이렇게 해서 참 네. 국민들이 굉장히 정확하다. 아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네,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은 민심은 과학이라고 맞습니다. 그런 말씀도 하시던데. 민심 과학이죠. 아, 민심 맞습니다. 과학이다. 그 말이 맞는 말입니까? 예, 그리고 이 민심이 그동안 부글부글 끓고 있었는데 네네. 이 탈출구, 분출구가 없었다고 볼 수 없었죠. 있거든요. 네. 마땅히. 아하. 그러니까 뭐 촛불행동에서 하는 집회가 항상 있지만 네. 그러니까 매주 그거 나가는 건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부담도 되고 실제로 또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네, 선생님. 많이 알려지지 예, 않았고 알려지진 않았어요.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음. 막 뭔가 이거를 어떻게 좀 해야 되는데 아하. 뭐 어떻게 하지 뭐 할 게 없나 이런 생각하는 분들한테 이게 이제 온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건 해야 되겠다. 이건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건 할 수 있지 내가. 그렇죠. 이렇게 좋은 게 있었어. 뭐 이제 이렇게. 근데 사실 이것도 선생님 약간 귀찮긴 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본인 인증도 해야 되고 그냥 보통 그냥 귀찮죠. 한번 클릭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이 본인 인증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인데도 이 정도는 감수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아. 게다가 이거는 사실 5만만 넘으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뭐 이렇게 많이 한다고 한 해서 3, 4일 만에 넘었어요. 네. 지난 저희 방송 때 이미 넘었다고 그렇죠. 말씀을 드렸는데 뭐 특별히 많다 그래서 왜 그런 거예요, 선생님? 달라진 건 없어요. 저는 이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5만을 넘었을 때 멈출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요. 국민들은 이걸 뭘로 표현하느냐? 뭘로? 윤석열을 탄핵하고자 하는 의지, 지금 윤석열을 반대하는 의지를 알려야 되겠다. 네. 그리고 나도 뭔가 실천에 나서야 되겠다. 이제 그런 거를 간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5만이 넘어서 목표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하는 거죠. 하나의 이제 약간의 국민운동 비슷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약간 그 이거 자체가 촛불 시위예요 지금 보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온라인 시위라고 볼 수 있죠. 온라인 시위예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아니 그리고 언론들도 한 10만, 15만 됐을 때는 아예 다루질 않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이제 한 50만 넘어가니까 이제 어. 조금씩 메이저 언론에서 다루고. 네. 야 저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조선일보가 100만 되니까 다루더라고요. 좋습니다. 뭐 이제 위험하다 생각하는 거죠. 아 이제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느낌이 이상하지. 이거 야 100만까지 될 일인가 이게? 근데 어쨌든 간에 안 실을 수는 없는 거예요. 지들도 이제 완전히 이게 대세가 돼 버리니까. 만약에 이 숫자 100만의 숫자가 예. 거리에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항쟁에. 그럼 이제 박근혜 탄핵 끝이죠.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다. 세상이 뒤집히고 정권이 뒤집히고. 그러니까 조선일보도 긴장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정도로 폭발적으로 진행되니까. 폭발적으로 진행되니까. 이게 이제 선생님 이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 국민분들은 완전히 약간 신난 것 같아요. 이거 자체가 어떤 놀이가 됐어요 지금요. 지금도 제가 좀 전에 여기 그 방송하기 전에 들어가 보니까 대기자가 3만 명이에요. 어유, 네네. 대기자가. 네. 와 저희 처음에 이거 5만 명만 돌파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그렇죠. 지금 현재 대기자가 3만 명이라니까 이게 네. 진짜 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요. 또 100만이 넘어가니까 네. 그 하시는 분들이 야 더 해야 되겠다. 약간 이런. 기왕 한 거 시작한 네. 거 끝을 보자. 그래가지고 한 번 더 해야지 하고 들어갔는데 한 번밖에 안 된대요. 1인당 한 번. 그렇겠죠. 선생님 안 하셨죠? 네, 전 안 그 합니다. 선생님이 안 하세요? 아니 너무 많아요. 전 대기 타는 걸 싫어하거든요. 아 대기 타는 게 힘들다. 네. 이게 그 저 비행기 모드 있잖아요. 네. 핸드폰에서 비행기 모드 한번 갔다가 오면 된다는데 또. 그래요? 이상한 게 그런 방법들이 막 지금 시민분들이 알아가지고 올리고 있어요. 저 데스크탑은 랜선을 뽑았다 끼면 된다. 뭐 이렇게 막 그래서 지금 각자 자신들의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이게 잘 될 수 있는지. 네. 또 이제 뭐 탄핵멍 그래가지고 불멍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캠핑 가면 불 계속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이게 계속 숫자 올라가는 그 탄핵멍 사이트가 또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아주 대유행하는. 네. 그것도 일종의 하나의 뭐랄까요? 놀이라고도 할 수 있죠. 너무 답답했죠 그동안. 이제 즐거운 놀이, 윤석열을 혼내주는 놀이. 혼내주는 놀이. 그래 이 정도 100만 넘어서면 정치권에서도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민주당도 이거 탄핵 미적거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 네. 그런 압박을 느낄 거고 국힘당 입장에서는 와 이거 심상치 않다. 심상치 않다. 빨리 어떻게 좀 해야 되겠다. 네. 이런 쪽으로 압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0만의 숫자는 상당히 상징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큰 의미가 있다. 네, 그냥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조선일보가 다룬 것 자체가 네. 이게 이제 증명하는 것 아닌가? 맞습니다. 야 이게 네. 야 우리도 안 되겠다. 기사는 쓰자 일단. 네,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싶었고요. 지금 이제 며칠 전에 그 여론조사를 냈는데요. 이 탄핵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를 냈습니다. 네. 그랬더니 찬성이 58.8%, 반대가 38.9%거든요. 그러니까 6대 4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어디서 한 여론조사인가요? 어디서 한 건지 잘 모르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60% 정도는 탄핵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여론조사에서 이 탄핵 관련해서는 여론조사들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긍부정, 윤석열이 잘하냐, 못하냐, 그럼 대체로 6대 4거나 7대 3이나 7대 3. 이제 김건희가 나대고 막 그랬을 때는 7대 3인데 탄핵해야 되지 않냐? 일단 이 조사가 시작됐다는 것도 좀 의미가 있는 거 같고요. 상징적이죠. 상징적이고요. 네. 그랬는데 이것도 6대 4 정도 나온다. 이건 굉장히 큰 거 아닙니까, 선생님? 큰 거죠. 또 어떤 여론조사 업체에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네. 그 아마 실제로는 저는 한 7대 3 거의 도달했을 것 같아요. 7대 3까지. 국민들의 이제 민심은. 근데 여론조사를 하다 보면 약간의 편차가 있다 보니까 6대 3 정도로 나온 거 아닐까 싶긴 한데. 네. 어쨌든 탄핵은 좋냐 싫냐보다는 좀 더 부담스러운 질문입니다. 그렇죠. 네, 긍부정을 따지는 것보다는 훨씬. 윤석열 좋냐 싫냐 그러면 그냥 싫지 막 이렇게 그냥 맞아요. 체크를 하다가도 네네. 탄핵 찬성 반대를 물어보면 조심스러워져요. 그렇죠. 싫긴 한데 윤석열이가 탄핵에 찬성하는 건 좀 그런데 윤석열 날아가면 세상이 잘못하면 뒤집힐 수도 있고 이거 안 돼. 탄핵은 일단 막아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수층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약간 보수 성향의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좋냐 싫냐에 대해서 싫다고 대답하는 사람들도 탄핵을 물었을 때는 반대쪽으로 답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0%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 엄청난 이제 그 의미가 좀 큰 것 같습니다. 그 숫자죠. 그래서 저는 현재 한국의 보수층들도 대부분 윤석열만큼은 싫어한다고 봅니다. 싫은데 대안이 없고 마땅히 대안이 없다. 현재 탄핵으로 날렸을 때의
그 뒤에 후폭풍이라든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아하. 두려움 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윤석열을 일단 지키려고 하는 것이지 윤석열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은 몇이나 되겠습니까? 거의 없을 거라고 자기들도 봅니다. 부끄럽다. 그렇죠. 자기들도. 손가락을 자르고 싶다. 네, 윤석열 칭찬하에게 입이 더러워지는 이런 느낌. 네. 예. 부끄러울 거예요 진짜. 부끄럽죠. 세상에. 너무 바보, 너무 이제 수준이 낮으니까. 최근에 정말 나온 뉴스들 보면 정말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진짜.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탄핵은 본격적으로 네. 수면 위로 부상해서 네. 전국의 주요 화두로 되지 않겠냐 네, 하면서 네. 예상이 듭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흐름으로 봤을 때. 이제 탄핵이 본격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렇죠. 본격적으로. 네. 예. 지금 이게 이제 그렇게 증명을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이런 와중에 이제 제일 궁금한 거는 윤석열 심리가 어떨 것인가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라고 하는 놈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정치적으로 계속 탄핵을 언급하면서 국정이 잘 진행될 수 없게 좀 하고 있다. 국정을 뭐 잘 진행되게 한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동안 잘 진행됐죠. 뭐 석유도 터뜨렸고. 석유도 네. 정신건강건도 얼마 터뜨렸고 뭐 선생님 등등등. 석유권 진짜 이거 한 달도 안 된 거 아닙니까 진짜. 아득한 옛날 같지 않습니까? 정말 아득한 옛날 같아요. 무슨 뭐 당군 시대 얘기 같아요 진짜. 또 사고를 많이 치니까. 그렇게 진짜 대통령이 나서까지 했는데요. 네. 근데 아무튼 국정이 잘 안 된다 지금 탄핵 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고속도로 얘기고요. 더 휘게 해야 되는데. 진짜 그런 거 하기가 쉽지 않다 이거지 지금. 네. 아니, 그러면서 이 명백한 위법 사항이 있지 않는 한 탄핵이 가능할 거라 보지 않는다. 야 선생님 이거 분석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이 말 있잖아요. 국정이 잘 진행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온 것 같다. 이 말은 네네. 위기감을 드러내는 표현이죠. 위기는 느껴진다. 위기가 느껴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 대통령실은. 네. 대통령실은 네. 아직 윤석열은 아니고 모르고. 윤석열은 잘 모르고. 그러니까 이 대통령실만큼은 네. 야 이거 심각하다. 네, 심상치 않다. 네. 이러면서 이제 방어적 논리를 피는 거죠. 네네. 설마 되겠냐? 명백한 위법 사항이 없는데 네네. 이제 곧 나오겠죠. 명백한 위법 사항이 지금 이미 나왔기도 하고 좀. 네네. 그러니까 요거 나오면 탄핵이 된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뭐 변명 같지 않은 변명인 것이고 마지막 말이 중요합니다. 이 상황을 잘 주시하고 있고 국회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탄핵이 국회에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보면서 바짝 긴장해 있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그냥 설마 했는데 진짜 탄핵 국면으로 넘어서는 것 같으니까 예. 들어갈 것 같고 국회도 움직일 가능성이 생기니까 아하. 이제는 예의주시하면서 예의주시하겠다. 바짝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거고 문제는 대통령실 정도는 이런 인식이 생겼을 건데 네네. 윤석열이는 어떨까? 네. 윤석열은 정말 지금 그게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네네네. 우리 국민들이 제일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역사상 가장 국민들의 반응이나 네. 혹은 국민들의 지지율, 예. 국민적 지지율에 둔감한 대통령이 윤석열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제일 관심이 없어요. 제일 관심이 없다. 네, 그리고 제일 덜 무서워하는. 아. 그러니까 제가 자주 얘기했지만 윤석열은 세상을 위아래로 갈라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내 위와 아래. 네네. 그러니까 국민들은 다 아래잖아요. 네. 아래쪽에서 지지율이 뭐 많이 나오냐 안 나오냐 날 사랑해 주냐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다. 별로 없어요. 아하. 그냥 언제든지 힘으로 짓누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 윤석열은 물론 전혀 타격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네네. 조금 긴장하겠죠. 아하. 그러나 뭐 큰일 났다. 좀 착해져야 되겠다라든가 감옥 갈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 여보 짐 싸 뭐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것들 봐라. 자꾸 덤비네. 네. 한 방에 어떻게 좀 해야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윤석열은 흘러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쪽으로 간다. 네, 윤석열이 완전히 무너져서 두 손 두 발 다 드는 상황은 그야말로 네. 예를 들면 서울에 하면 100만 200만 나와서 집회를 해서 용산을 포위하고 네. 나와 멧돼지 뭐 이러면 그때 정도 부셔놓고 멧돼지 구이 뭐 부지가 바비큐 부르면서. 곧 이제 판매 개시 뭐 이렇게 그럴 정도가 돼야 아이고야 뜨겁다 이러지 뜨거워. 그러지 않으면 굉장히 둔한 사람이에요 그런 점에서는 둔하다. 센스가 없는. 사실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뭐 내가 1%가 돼도 그런 얘기 뭐 이거 했었죠.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했었죠. 마치 그런 얘기는 굉장히 신경 쓰는 얘기 아니냐. 오히려 역으로 그런 이 여론조사 같은데 네. 예. 그게 아닙니다. 여론조사 그렇진 않다. 진짜로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이에요. 신경을 안 쓰는 사람. 네, 제일 안 쓰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제 선생님이 이제 예전에 네.
윤석열이 겁이 많다. 네네.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제 겁을 내지 않을까 싶은 건데 선생님 말씀은 그겁은 위에 쪽으로 내요. 위쪽이기 때문에 위쪽으로 그러니까 내고 아래쪽에는 안 되는 거예요. 일본 형님이나 미국 뭐 형님. 미국 아버님 정도나 돼야 건이나 뭐. 네. 아 김건희나 천공쯤 돼야 네, 무섭죠. 아, 무서운 거고. 아래쪽은 안 무서워. 안 무섭다라고 철저하게 믿는 거죠, 사실은. 모든 사람을 무서워하는 사람이지만 사실은. 사실은 공포가 있지만 네, 위아래를 더 큰 갈라서. 공포가 있으니까 네. 이 공포로 위아래를 나눈 거군요, 자기가. 그렇죠. 자, 예를 들면 한동훈만 해도 지지율 신경 쓰는 사람이거든요. 한동훈은 신경 많이 쓰죠. 뭐 사진 찍어주는 사람이 있냐 없냐, 사람들 반응이 어떠냐 이런 거 네. 되게 신경 많이 쓰는 사람이잖아요. 어디 가든 셀카를 찍어야 하고요. 한동훈은 왜 그러냐면 네. 기본적으로 한동훈은 인정 욕망이 강한 사람이에요. 관심이나 김건희처럼. 네. 이런 사람들은 여론에 신경을 많이 써요. 아우 엊그제도 뭐 또 사진 찍었더라고요. 책 네. 들고 뭐더라? 나는 뭘 쓰고 있나? 형광펜. 뭐 하여튼 뭐 네. 책을 들고 꼭 그렇게 네. 뭔가 좀 에세이던데 네. 자기가 뭔가 읽고 있다는 걸 보이고 싶은가 봐요. 내 머리가 비어 있지 않다. 선생님 그 말씀하셨잖아요. 네, 나는 머리 비어 있지 않아. 머리 있어. 난 가발을 쓰고 있어. 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근데 이 윤석열 같은 아. 경우는 보세요. 한동훈이 예를 들어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볼 때 네. 한동훈은 사랑을 못 받아서 괴로워했던 아이일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사랑받고 싶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누구든 간에 무차별적으로 국민들한테. 아. 그러니까 인기 이런 거에 연연할 텐데 윤석열은 사랑은 꿈도 못 꾸는 상황. 아예 맞으니까 고수로. 맨날 고모수를 맞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관심사는 뭐겠어요? 네. 사랑받기가 아닌 거예요. 그 뭐예요? 사랑받기는 사친 거죠. 안 맞는 거. 어우 끔찍하네. 이게 그래서 안 좋은 거죠. 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인정 욕구보다 더 심한 거네요. 더 병적인 거예요. 막 사실. 공포 안 맞는 거. 무서움, 오. 두려움. 그것 때문에 힘을 추구하는 게 된 거거든요. 병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랑에 대한 욕망이 이게 있겠죠. 마음속 깊은 네, 곳에는. 네, 네. 근데 그게 전면에 나오지 않고 항상 힘에 대한 욕망이든 아니면 두려움이든 네, 네. 이런 것이 앞서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론 이것이 지금 이 사람들한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몇 퍼센트 지지하냐, 네. 사람들이 나하고 셀카를 찍으려고 하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 무릎 꿇려놓고서 막 거기서 잘난 체하고 네. 한 대씩 때리고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때 안심을 겨우 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위험한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아이를 사랑을 제대로 안 해주는 것보다 패는 게 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더 정신적으로 안 좋은 결과가 그렇죠. 나오지 않겠어요? 네. 윤석열이 그 케이스라는 거죠. 사랑은 지금 윤석열에게 거의 사치 수준에. 사랑은 바라지도 않는 거군요 지금. 그거는 생각도 안 하면 급하지 않은 거예요. 일단 맞고 있으니까 자기가. 오. 이 맺맞는 상황을 벗어나야 되는 거죠. 야 이게 끔찍하네요. 그걸 하기 위해서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그 얘기는 달리 얘기하면 이제 김건희나 천공이나 미국이나 일본 이 존재들이 다 공포네요. 그러면 얘한테는요. 그렇죠. 공포죠. 그거에 비해서 국민들은 전혀 공포스럽지 않은 존재인 그렇죠. 거예요. 얘한테는. 신경도 안 쓰고 뭐 국민들한테 사랑받겠다 이런 것도 없고 천공이나 김건희한테 사랑받겠다도 없어요. 사실은 윤석열은 사랑받겠다도 없다. 안 맞으면 된다. 안 맞으면 된다. 어떻게 하면 안 맞을까? 밥 주고 또 때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김건희가 실제로 때리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예를 들면 말로 예. 뭐 그 저 언어폭력. 이명수 기자랑 통화한 거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네. 우리 집 아저씨는 뭐 방구나 뿡뿡 기고 뭐 걔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그러죠. 뭐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야, 너 같은 놈은 나니까 데리고 살지. 그렇지만 그 얘기를 진짜 직접적으로 했다면 이게 이제 가스라이팅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공포가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 타격. 뭐 직접 안 때려도 토리 보고 물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돌이야 돌이 물어. 토리 물어. 네. 그러면 막 가서 물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아니 그러면 선생님 이게 이 100만까지 돌파했는데 네. 결국은 이제 우리는 좀 윤석열이 좀 좀 정신 차리길 바라는 건데. 정신 못 차려요. 정신 못 차린다. 이런 거. 오히려 지금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한 방에 뒤집을까 네. 이런 거 짱구 굴리고 있을걸요. 아니 저도 그런 우려는 좀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100만이 다가갈수록 기분은 좋지만 네. 그런 공포가 저도 약간 생기는 거예요. 이놈들이 그럼 이거를 돌파하려면 또 공안 정국이나 그럼 뭐 또 이제 뭐 어디 뭐 촛불행동에 뭐 간첩이 있다 뭐 이런 가지고 그냥 논한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도 네. 정청래 의원이 옛날에 네. 뭐 미모 나오면 방화했더라 뭐 이런 걸 색깔로 공세를 하더라고요. 그랬어요? 옛날에 조국 장관도 뭐 그랬지 않습니까? 뭐 상호명했다 이런 것처럼
이런 게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또 전쟁 국면으로 이걸 돌파할 수 있지 않겠나. 이거는 이제 선생님도 오랫동안 해오시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약간 좀 두려움은 있더라고요. 근데 뭐 좋은 것은 뭐냐면 네네. 이 정도로 분위기가 고조돼서 탄핵 국면으로 넘어가면 네. 윤석열은 이렇게 바보 같은 생각을 할지 몰라도 아하. 나머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대통령실 관계자가 국회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만 해도 지금 긴장하잖아요. 음. 윤석열은 맨날 술 먹고 앉아서 괜찮아 총선 우리가 이긴 거야 이러고 있지만 예, 예.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어요. 안 할 수 있다. 주변 사람들도 그건 조선일보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뭐 한독수 바꾼다고 그러는데 지금 전혀 못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압박을 받고 포위당해서 상황이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윤석열의 힘이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2의 김재규가 나오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군대에게 계엄령 하자래도 네네. 옛날하고 다르잖아요 지금 분위기가. 네. 그럼 군인들이 미쳤니 우리가 네 명령을 듣고선 아하. 이걸 하게 네. 싫어 거부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예. 한마디로 이제 사고 치는 그러니까 것도. 이제 지난 그 박근혜 탄핵 때는 네. 그때 이제 계엄령을 선포하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이제 추미애 장관이 그 당시에 이제 폭로를 했던 건데요. 네. 윤석열은 그 이상을 할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죠.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네, 하면은 진짜 뭐 네. 200만 뭐 네. 만약에 한남동부터 그냥 용산을 다 둘러쌌다. 그러면 이제 뭔가 더 세게 나올 텐데요. 그럴 때 그러려고- 말을 안 듣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 이탈이 엄청나게 크겠죠. 이탈이 클 수 있다. 네. 분위기가 중요하니까 사회 분위기가. 아, 그래서 효과는 분명히 있다. 네네. 이 100만 청원이라든가 예, 예. 탄핵 국면으로 몰아가는 것은 윤석열의 손발을 묶어놓는 효과가 있어요. 그 주변 사람들에게 그 윤석열이 쓸 수 있는 가용 카드를- 자산, 가용 카드, 자산을 이런 것들을 묶어놓는 묶어놓을 수 게 되는 있으니까. 거예요. 아, 그거 그러네요. 중요하죠. 탄핵을 통해서 업무 정지를 시키면 더 좋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 국민들한테 지금 이걸 이제 청원하면서도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즉각 발의를 네. 요청하는 청원이거든요. 그렇죠. 이거 사실상 이제 민주당에게 조국혁신당에게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야당들에게 네. 즉각 발의해라 지금 제발 네, 빨리죠. 그렇죠. 근데 그런 차원에서 이 100만 넘어갔다는 게 어떤 민주당에 대한 이런 그 야당들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그렇죠. 아닌가 싶은데 지금 벌써 약간 좀 안 좋은 얘기들이 좀 있어요. 저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 대표 부대표 같은 경우는 단순히 민심이 이렇다고 해가지고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정치인의 도리에 맞지 않는 것이다. 이거는 정말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정치인의 도리가 뭐예요? 네, 국민의 뜻을 따르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도리가 뭐 도리도리예요? 윤돌인가? 윤돌이를 아 얘기하는 윤돌이. 윤도리에 맞지 않는다.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네. 민심이 이렇다고 해서라고 했죠. 예예. 이게 전제 조건을 이렇게 달았죠. 네네. 근데 자기는 민심을 거부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럼 정치를 왜 합니까? 그러니까요. 정치인은 민심을 대변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거 아니에요? 특히 네. 국회의원은. 네. 국민들이 그것 때문에 뽑아준 거 아니에요? 예예. 그러니까 민심을 대변할 국민들의 국회의원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자기 판단이 아닙니다. 아. 자기 이익도 아니에요. 네. 국민들의 판단과 국민들의 이익이죠. 그것을 따르는 거다. 항상 그걸 대변하는 게 국회의원이죠. 예. 그러려고 펴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민심이 이렇다고 해서 안 따르겠다? 이 말 자체가 틀린 거네요, 벌써 그러니까. 도리에 어긋나는 말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단순히 민심이 이렇다고 해서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이미 틀린 말이네요. 싸가지 없는 말이죠. 네. 정치인이라면 속이 더 불안합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니 이게 민주당 지금 원내 수석 부대표인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민심을 받들어야죠. 그러니까요. 무슨 민심이 있다. 민심이 이래도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가겠다는 얘기인데. 아니 그러다가 민주당이 망한 거잖아요, 지금까지.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의 민주당은 국민들 앞에서 진경로를 뚫는 역할을 하진 못했어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을 지도하는 정당, 이끄는 네. 정당의 역할을 못했다는 얘기죠. 네. 오히려 국민들이 열심히 싸워서 하야 국면을 만들고 탄핵 국면을 만들면 거기 네. 가서 숟가락 얹는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고 나서 민심을 배신하고 예. 그래서 지난번에 심판받고 윤석열한테 지금 정권을 물려준 물려준 거 거죠. 아닙니까? 아유, 진짜. 그러니까 이걸 되풀이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네. 어쨌든 민주당이 과거보다 더 좋아진 건 맞는데 개혁적으로 바뀐 건 맞는데 여전히 예. 이 의회주의적 경향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을 중심에 놓고 정치하기보다는 네네. 의회에서의 국힘당과의 관계에서 정치를 해보려고 하는 이런 제도권 정당의 한계를 갖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이 즉각 발의 요청 청원은요 국민들이 의회에 대해서 불신을 좀 표명한 것이기도 해요. 이거 자체가 탄핵 발의를 너무 안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의회 믿다가는 네, 죽도 네. 밥도 안 되겠다 쟤네들 잘 못한다. 아하.
그러니까 우리라도 나서서 뭘 좀 해보자. 참 그 말씀 맞는 말씀이네요. 네. 그래서 악력을 가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라. 이게 이거 자체가 윤석열에 대한 싸대기만이 아니고 그렇죠. 이게 이제 민주당에 대한 싸대기다 이건. 그렇죠. 조국 유치한다도 그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뭐 쇠빙선 된다고 그랬는데 네. 쇠빙 빙선인지 맨 뒤에 있는지 지금 알 수 없는. 갑자기 개헌 얘기를 하고 말이죠. 그러게요. 빙수 역할도 못 하고. 빙수도 안 되고. 아니 저는 그러니까 지금 우원식 의장도 갑자기 개헌 얘기를 또 하거든요. 네네. 자꾸 이런 뭐 퇴로를 열어주려고 지금 그런 움직임들이 있거든요. 그 개헌 얘기가 나오는 건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네네. 이 극우 세력도 윤석열을 날리는 거를 지금 염두에 두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 극우도? 그렇죠. 네네. 윤석열을 계속 두다가는 안 되겠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 네. 이거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예. 그럼 윤석열 날리면 자기들도 같이 날아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깨끗하게 윤석열만 떠서 날려야 될 거 아니에요. 떡 파서. 네, 떡 파서. 네. 성렬이만 날리고 자기들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려면 보수대 연합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 보수대 연합의 매개체가 뭘까? 예. 개헌일 수 있습니다. 네, 네. 개헌에 동의하는 세력이 모여서 보수대 연합 내지는 연대를 하는 거죠. 그 한 축으로 뭐 한동훈을 꼽았을 거고 예. 그런 음모를 추진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개헌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네네. 모든 사람 개헌 얘기를 하는 사람이 보수대 연합을 추구하는 사람은 아니겠지만. 아니다라고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예, 예. 그런 흐름이 영향을 미쳐서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흐름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자칫하면 그 안에 놀아날 수도 있는 이용당할 수도 놀아날 수 있는 있고. 거네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조심해야 된다. 지금은 예. 개헌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분명히 앞으로 이런 흐름을 더 가시화시킬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경고를 한 거다. 이런 흐름에 대한 경고이기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청원이 어, 100만이 넘어간다는 의회에서 게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네네. 의회 권력 줬더니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네네. 빨리 탄핵 발의해서 예. 좀 윤석열 끝 좀 내라. 아. 그리고 윤석열 손발을 묶어서 전쟁을 좀 방지해라. 네, 네. 이런 요구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굉장히 많죠 지금. 이거 되게 요- 불안해하시거든요. 이거 요청 청원 일본에 전쟁 얘기 나와요. 탄핵 사유 중에 네.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아니 대통령실 관계자가 뭐 위법 사항이 명백한 위법 사항이 있냐고 그러는데 그런 게 명백한 헌법 위법 사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헌법에서 일본에 평화적인 통일을 추진하도록 돼 있는데 맞습니다. 무력 통일을 추구하고 무력 통일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무력으로다가 그렇죠. 지 살길 찾으려고 하는 전쟁을 촉발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여기서 지금 이제 이왕 뭐 민주당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는 지금 궁금한 게 있습니다, 선생님. 아니 한때는 그 386들도 말입니다. 네. 다 진짜 뭐 열심히 데모하고 네. 민주투사들 아니었습니까? 뭐 그때 젊었을 때는 좀 그랬겠죠. 근데 왜 들어가면은 국회의원만 되면은 이렇게 되는지 그래서 일각에서는 네. 국회 수도물에 뭐 약을 타는 거 아니냐. 네. 뭐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도 좀 열심히 하시는 그런 그 분들이 계십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다 그런 건 뭐, 아니죠. 뭐 변절한 김문수 같은 사람도 있고. 그렇죠.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소위 386이라고 하는 예. 사람들, 정치권에 들어간 사람들. 네. 뭐 모두는 아니겠지만 상당수는 사익을 위해서 사익 추구입니다.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다. 운동을 할 때도 학생 운동을 할 때도. 그러니까 그런 마음만 100% 있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네. 그 공익을 추구한 마음도 있었겠죠. 뭐 5대5 정도로. 네네. 근데 이거면 안 돼요. 언젠가는 뒤집힐 수가 있기 때문에. 원래는 100%에 가까워야 되거든요. 공익 추구가. 100%가 공익이어야 되는데. 쉽게 하면 쉬운 말로 통속적으로 하면 순수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 학생 운동 같은 걸 하면서 전대협 의장 됐다고 목에 힘들어가고 막 기분 좋다, 뭐 사진도 찍고 뭐 이런 걸 즐기는 사람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구하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뭐 하나를 다 바쳐서 내 인생을 바쳐서 싸우겠다. 네네. 이런 정도의 순수함이 있는 사람들이 과연 정치권이 100% 수혈됐을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어느 날 바뀌었다라는 말을 사실 잘 안 믿어요. 원래 좀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 원래. 그 문제를 해결을 못해서 시간이 가면서 거기에 압도당하는 예. 이제 그런 과정이 더 크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네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사람들이 원래 민중 속에서 민중과 함께 운동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국민들과 함께. 네네. 근데 딱 격리가 돼가지고 격리가 돼서 국회라는 데 들어가고선 네. 소위 정치권 그 엘리트들 아니겠습니까? 한국 예, 사회의 예. 경우 그 물에서 노는 거죠 계속. 엘리트와 기득권 그러면서 국민과 유리되는 유리된다. 기반이 사라지는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그 원래의 그 어떤 국민들의 이익, 민중의 이익을 대변하려는 네, 그런 어떤 지향을 잃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한국의 정당 자체가 철저하게 민중 속에 국민 속에 뿌리를 내린 정당이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지금 그거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대중정당 만들려는 거 아니에요. 네. 민주당 당원들이 대거 들어와서 사실 그렇죠. 주인- 엄청나게 들어갔죠 지금. 주인 민주당에.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네네. 당원들의 실제 권리를 당원들이 네. 주권을 행사하는 그런 그렇죠. 당으로. 그러니까 실제 국민들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예. 당원들이 주도하는 정당 만들고 싶다. 그걸 추진하는 중이잖아요. 예예. 그러니까 추진하는 중이라는 얘기는 그런 정당이 아니란 얘기죠. 아직 역으로 말하면 아니기 때문에 추진하는 그렇죠. 거다. 기존까지는 유명한 뭐 정치 지도자들 김대중, 김영삼 뭐 이런 사람들이 개파 꾸리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정치한 쪽이지 네네. 국민들에게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국민들을 기반으로 정치하는 정당은 아니란 말입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 이런 정당이 수혈됐을 때에는 아, 이 사람들이 민중 운동을 할 때는 항상 뭐 노동자도 만나고 농민도 예. 만나고 학생들도 만나고 했을지 네, 모르는데 네. 국회에 들어가면 이제 맨날 그 국회의원들만 다 만나는 기득권이고. 네네 거기서 놀다 보니 이제 원래의 마음과 자연스럽게. 지향을 잃어버리는 사익과 네. 기득권이 만나면서 그렇죠. 이 증폭이 돼버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결국은 뭐 달리 말하면은 국회의원이 뭔가 우리를 끌어줄 것을 기대할 수는 없는 거네요. 현재로서는 그렇죠. 사실은 그래야 맞는데요. 원래는 그걸 바라고선 그걸 바라고 뽑은 건데, 네네. 네,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탄핵 청원이 윤석열을 탄핵하는 그런 민심만이 아니라 네. 정말 우리 저 야당, 특히 이제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네. 우리 국회의원들이 정신 차리도록 네. 네, 더 나서라 탄핵에 이런 채찍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지금 지난주에 김진표 회고록이 아주 이슈가 됐습니다, 선생님. 내용을 먼저 좀 말씀드려 보면은 윤석열이가 저 이태원 참사 이후에 만났더니 이제 김진표는 이태원 참사 듣고 이랬으니까 네. 이상민 정도는 좀 잘라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김진표는 여러분 저희가 익히 얘기했듯이 수박 중에 수박, 네, 뭐 왕수박이라고 봐야죠. 왕수박. 근데 그런 왕수박이 봤을 때도 야 이건 좀 잘라야 되지 않냐 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윤석열이 하는 말이 이태원 참사가 지금 특정 세력에게 의해서 유도가 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데 네. 만약 이런 상황에서 이상민을 잘랐다가 이거 진실이 밝혀졌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 억울하지 않겠냐. 네. 와 네, 그랬다 그러죠. 엄청납니다, 선생님.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 김진표 회고록은 결국 이제 김진표의 살기 위한 뭐랄까요? 그렇죠. 발버둥인 예. 것 같은데. 네네. 여태까지 수박으로 잘 살아왔는데. 내용보단 벌써 그쪽으로 가시는 거군요, 선생님. 사실 저도 그게 궁금해요. 김진표가 왜? 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김진표가 왜 했냐 이거를. 아니 윤석열이가 그런 개소리 같은 걸 했을 때 네네. 얼마나 화가 나야 됩니까? 그렇죠. 당장 화가 나야죠. 네. 너가 대통령이 맞냐? 나 네. 알고 봤더니 너 미친놈이구나. 네. 어떻게 그걸 믿고 있냐? 막 거기서 싸우든가. 싸우든가. 싸우고선 윤석열이 아니다. 난 진짜 음모론을 믿는다 그러면 네. 나와서 기자회견 했어야죠. 바로 나와서. 윤석열이 이렇게 얘기했다. 네. 이태원은 재결될 수 있겠냐 이거. 음. 자, 그 특검하자라든가 뭐 네.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자, 근데 김진표가 그때 입 딱 다물고 아무 얘기 다 했어요. 그게 지금 사실은 네. 대통령실과 국힘 쪽에서 공격하는 입장 중에 하나예요. 네. 이게 그때는- 조작된 거 아니냐. 근데 그때는- 그때는 말을 안 했냐? 그 진실이면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역으로 그런 게 있는 거죠. 김진표가 그때는 그렇구나 해서 이제 수박이니까 네. 수박답게 행동을 한 건데요. 요즘 돌아가는 분위기가 애매한 거죠.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 돌아가는 게 윤석열 날아갈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 네, 네. 그래서 자기가 국힘당에 입당할 수는 없고 민주당으로 돌아와야 될 텐데 네. 뭔가 좀 공헌을 한 게 있어야 돌아올 거 아니에요. 네, 안 돌아오고 그래도 싶다. 안 그래도 수박으로 찍혀 있는데. 아, 그러니까 이걸 터트려서 네. 그때 윤석열이 이랬다 이렇게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아, 예. 제가 뭐 그래도 터트린 거 자체를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잘 터트렸는데 네. 그때 터트렸어야지 네. 이런 얘기는 좀 하고 싶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건 달리 말씀해 보면 지금 상황이 이제 뭔가 넘어가는 분위기라는 걸 직감했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김진표가 이런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그 말씀 일리가 있는 것이 그 진수인가요? 옛날에 보건부 장관했다는. 네. 그러니까 이 사람 국힘당 의원이죠, 예전에. 어. 이 사람이
여의도 연구원인가요? 거기서 이제 그 진해 연구실이에요. 국힘당. 네. 그쪽 정책팀인데 거기서 이제 자기들도 이상민 정도 날리는 게 좋겠다고 의견안을 보냈더니 잘렸죠. 윤석열이 또 경로를 하면서 네. 어떤 XX가 이런 걸 했어. 어. 그래서 그 원장이 잘렸다. 네. 그랬더니 원장은 또 인터뷰하니까 아유 뭐 저는 그것 때문에 잘린 건 아니고요.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는 이제 보수 안에서도 수박에서도 이런 윤석열을 공격하는 얘기가 나온다는 건 그만큼 기울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게 이제 판이,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어쨌든 이 얘기를 하자. 정진석 네네. 비서실장이 예. 뭐라 그랬냐면 네네. 윤 대통령 현재 필요 이상으로 유튜브에 의존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네. 그거 유튜브에 심취해 있다는 뜻이죠. 이 말이. 왜냐하면 필요한 만큼은 유튜브에 의존한단 말이잖아요. 말 그대로. 네.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지 유튜브에 의존하고 있다는 건 인정한 거 아니에요. 네. 이 말에서. 중독은 맞다. 그러니까 보고 계시다. 여전히 보고 계시다. 보고 계시다. 그런데 그렇게 너무 많이 보는 건 아니다. 네. 그게 필요 이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많이 보지는 않아요. 근데 누가 어떤 사람들이 필요 이상으로 봐요? 네. 유튜브를 네. 필요한 만큼만 보죠 다.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 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 거다. 이거 사실은 변명한다고 예, 했지만 변명한다고 했지만 유튜브를 많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예. 사실 자백한 거죠. 자백한 거다. 자기도 모르게. 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참 머리가 안 좋은데 자, 네. 어쨌든 윤석열은 사실 머리가 비어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예. 그 검찰에 있을 때만 해도 검찰에 백지 상태였습니까, 선생님? 검찰에서 거의 이제 백정 노릇만 했지 네. 정치에 대해서 무지한 인간이에요. 뭐 아리 백도 몰랐고 네. 뭐 정치가 어떻고 이념도 없고 자기가 친문이라고 주장한 사람 아니에요. 그쪽에서 친노다 친노. 친노 그쪽에서 대선 후보 나가려고 네, 했다고 네. 해서 그러니까 쉽게 하면 머리가 거의 비어 있었고 이념적 성향이 뚜렷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 검찰 때만 해도. 네네. 근데 검찰총장에서 이제 대선 후보로 나오면서 국힘당 머릿속에 뭘 집어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국힘당이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머리에 그 집어넣는 걸 유튜브를 본 거예요. 얘는 또 책을 안 보잖아요. 네. 맨날 유튜브만 보고. 책과는 뭐 거리가 그렇죠. 멀어 보입니다, 선생님. 네. 책은 다 그 쓰레기장에 버렸죠. 네. 책은 이제 술안주 쌀 때나 쓰고 네. 딱 책상 닦을 때나 쓰는 네, 거지. 네. 책을 안 본 사람이에요. 예. 유튜브를 보는데 아하. 유튜브는 지금 극단적으로 갈려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아하. 이제 진보 성향의 유튜브들이 있고 예. 또 민주당 계열의 유튜브들이 있고 예, 예. 민주 진보 계열. 네네. 나머지는 극우잖아요, 거의 다. 그렇죠. 이 중간 뭐 이런 보수 합리적 보수도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튜브가 딱 두 개인데 윤석열이 뭐 진보 유튜브를 보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것저것 본 거죠. 계속. 그러면서 머릿속에 비어 있으니까 잘 들어갈 거 아니에요. 쏙쏙. 그러니까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친일파들이 나라를 근대화시켰다 그러면 네네. 이게 뭔 개소리야 이게. 그렇죠. 걔네들이 우리한테 한 짓이 뭐 얼마나 심한 짓을 했는데 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 근데 윤석열이 역사를 모르니까 처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쏙쏙 처음 들어오는 듣는 얘기. 일본이 우리를 그렇지. 그러셨구나. 어쩐지 내가 젊었을 때 일본 가보니까 거기 깨끗하고 좋더라고. 그렇지. 우리 그렇게 아버지가 되는 거죠. 장학생이셨어. 거기. 맞습니다. 그 머리에 잘 들어가는 거죠. 백지 상태니까. 그러니까 지식이 있어야 네. 천공이 말하는 것도 헛소리라는 걸 알아요. 아우 천공 저 뭔 소리야. 그렇죠. 지금 우리 온 국민들이 답답해하는 건 그겁니다, 사실. 네. 근데 머리가 비어 있으면 천공이 하는 말이 처음 듣는 말이거든요. 태어나서. 네. 그러면 우주의 진리는 7대 3 법칙이야 이러면 네. 와 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다른 법칙은 모르니까. 네. 이러면서 이 머리가 완전히 뉴라이트 쪽에 장악이 된 겁니다. 완전히. 윤석열의 머리가. 예. 안 그래도 이제 비어 있는 머리가 이제 꽉 차버린 거죠, 그걸로. 자 그런 게 문제가 되고 극우 유튜브를 본 또 하나의 이유는 김건희라는 의심이 들죠.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김건희가 극우 유튜버를 관리했다라는 설이 그렇죠. 하잖아요. 대통령 그 취임 취임식 때도 네, 취임 뭐 행사인가 거기에도 극우 유튜버를 초청한 게 맞습니다. 김건희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김건희가 극우 유튜버를 실질적으로 배후에서 관장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네. 김건희가 다른 거 보도록 놔두겠어요? 윤석열한테? 윤석열이 저 어떤 유튜브를 봐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네. 찍어주겠죠. 요거 봐. 이거 봐라. 그리고 만약 윤석열이 딴 거 보고 있다. 그럼 바로 이제 너 지금 뭐 보고 있는 거야, 이 자식아? 네. 토리 물어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은 김건희 영향 때문에라도 아하. 그거 유튜버를 계속 볼 가능성이 수밖에 있다. 없는. 그런 것도 하나 의심이 되죠. 근데 어쨌든 한국의 대통령이 예. 일배 같은 인간이라는 거.
그러니까요. 뉴라이트 집단이라는 거. 저희들이 제일 우려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윤석열이 되면 이거 일베가 지금 정권을 잡은 꼴 아니냐? 그렇죠. 근데 지금 그렇게 돼버린 거죠. 지금. 일베가 정권을 잡은 꼴이 된 거죠. 머리로.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가장 큰 비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음모론을 믿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네, 그렇죠. 게다가 심리적으로도 윤석열은 음모론이 취약한 사람이에요. 심리적으로도 겁이 많으니까. 두려움과 겁이 많을수록 그러네요. 피해 의식이 커요. 아니 원래 그 저희들도 그 우리 인간도 네. 예전에 이제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와 천둥 치면 뭔가 하늘이 화를 내시는 거다. 하나님이 벌을 내리는 거다. 물이 막 범람하면 이건 이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죠. 무식한 데다 겁 많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겹쳐진 게 윤석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취약하다. 취약하죠. 음모론은 취약하죠. 음모론에 취약하다. 누군가 나를 해치려고 그런다. 네. 이거는 배후가 있어. 뭐 이렇게 믿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이 김진표 의장의 회고록이 나오고 나서 지금 다시 회자가 되는 것이 그겁니다. 그 다음 날 이태원 참사가 벌어지고 그 다음 날 그 현장에 갔는데 윤석열이가 네. 그 현장에서 압사가 일어났다고? 뇌진탕 이런 거였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다 벙쪘어요. 와 저건 뭐 박근혜보다 심하네. 전혀 상황 파악을 못하네. 네. 쟤 밤새 지금 이거 보고는 들었냐. 밤새 술 처먹다 온 거 아니냐 지금.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때도. 사진이나 찍고 뭐 쫙 뭐 손가락질하는 거. 네. 근데 지금 이걸로 봤을 때는 여실히 그런 것 같은. 상황 판단을 못했다기보다는 네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상황을 인지한 거죠. 이런 사람들은 딱 자기 원하는 방식대로 믿거든 세상을. 그러니까 그 말씀 뭔 말입니까? 그 올바른 보고가 올라갔어도 거부한다는 거죠. 거부하고 예. 자기가 본 유튜브 이것만 믿는다 이런 그렇습니다. 겁니까? 네, 정보를 편향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네. 그 예를 들면은 그 태극기 부대 할아버지들한테 네네. 진보 유튜브 줘보세요. 예. 열심히 볼 것 같아요? 못 보시겠죠. 안 봐요, 안 봐. 화내요. 경로하겠죠. 그러니까 윤석열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정보 자체를 편향적으로 습득하려는 동기가 강한 사람이에요. 야.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김진성 그 이재명 대표 그 목에 네. 칼 찌른 놈 있지 않습니까? 테러리스트. 네. 그 테러리스트죠. 살인범이죠. 살인범. 네. 이놈이 그렇게 그 뭐 정광훈 따라다니고 거기를 애국자들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구구 유튜버에 이렇게 경도돼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 사람도 네. 이렇게 구구 유튜버에 경도되면은 위험한데. 그런 엄청난 짓을 네네네. 진짜 만약에 그때 이재명 대표 진짜 목숨을 잃었으면 진짜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금? 그렇죠. 이 총선이면 지금 예. 이거 난리 나는 건데요. 근데 이 한 사람이 아니라 이게 대통령이 그려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말씀?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비극인 거죠. 와 진짜 우리나라가 진짜 이거 그러니까 윤석열은 정상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제가 예전부터 계속 얘기하지만 야 진짜. 우리가 정상인으로 간주하면 안 돼요. 100만이 서명했으니까 네네. 좀 반성하고 있을 것이다. 이건 정상인의 경우에 이제 예. 그런 예측이 가능한 예. 거고요. 윤석열 같이 비정상적인 사람에 대해서는 네. 그런 예측을 하면 안 됩니다. 아니 그 제가 그 말씀을 하시니까 떠오르는 것이 제가 총선 전에 제일 두려웠던 게 그거였어요. 총선 직전에 윤석열이 갑자기 뭐 대국민 담화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야 윤석열이 여기서 만약에 어. 뭔가 뭐 경제 개발 뭐 관련된 뭐 이런 막 갑자기 평화 프로세스 뭐 이런 거를 제시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이게 총선에 영향을 줘가지고 또 그러면 어떡하지?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딱 대국민 담화. 네네네. 그걸 보고 선생님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야 얘는 진짜 네. 생각이 없구나. 답이 없어요. 지금 이런 그런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명박 이런 사람하고 완전히 달라요. 네. 박정희하고도 다르고 전두환하고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눈치를 보지 않는 네네네. 완전히 그냥 백지 상태에서 구구 일배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와. 오. 뇌수술해서 이렇게 보면 일배 이렇게 써 있을 건데. 안에가 예. 일배. 예. 손가락에 왕을 써놨지만 그렇죠. 여기 안에는 지금 일배라고 써 있는 그러니까요. 거군요. 꽉 차 있다고 봐야죠. 그런 거. 이렇게 되면 진짜 이게 엄청 그 우리 국민들로서 정말 비참한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너무나 비참한 일이고. 예. 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이번에 이제 국회에서 여러 회의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네이버 대표가 나와가지고 정부가 네. 기업의 입장을 최우선에 뒀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침내. 네. 근데 그동안 정부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아니 그 네이버가 뭐 요청을 안 하니까 우리는 안 한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일본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다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행정지도도 했고요. 네. 보니까는 그 아마리 아키라라고 하는 그 자민당 의원인데 이놈이 일본의 3대 그 마쿠래요. 그래서 아베 신조 아소다로 아키라 이렇게 세 명이랍니다. 이놈들이 완전히 그 일본을 전기를 주무른 놈들인데 한 놈은 죽었고 네. 아소다로 이놈은 그때 그 이태원 참사 있자마자 한국에 한 번 온 적이 있습니다. 이놈이. 그래가지고 윤석열을 독대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태원 참사 분향소도 가서 뭐 분향도 하고 이런 뭐 아주 쇼를 하고 갔습니다. 이놈이. 네. 근데 아소다라고 아주 그야말로 일본의 아주 극우 정치인이죠. 근데 아무튼 이런 이 마쿠의 3인 중에 한 명인데 이놈이 그 손 마사요시라고 하는 네, 이름은 한국 이름인데 완전 정신이 일본 놈인 네. 이놈한테 그 좀 니들이 다 먹어라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했다는 이런 것들이 막 지금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정부가 이걸 막아줬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완전히 넘어가 버렸습니다, 선생님 이게. 그러니까 결국 우리 정부가 왜 막지 않느냐. 네. 그건 뭐 당연한 거죠. 네. 미국과 일본이 지금 한국을 털어먹으려고 작정을 했단 말이죠. 털어먹으려고. 네. 그러니까 저는 미국이 여차하면 한국에서 도망칠 작정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요. 네. 네. 여차하면 발 빼려고. 아, 그러니까 주한미군도 뺄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다 털어먹을 걸 털어먹겠다는 자세로 한국을 털어먹는 게 하나 있습니다. 가져갈 거 다 가져가자. 지금. 근데 라인은 일본이 먹는 거지 않습니까? 미국이 먹는 건 아니잖아. 일본도 먹어라 이거죠. 너희도 먹고 우리도 먹고. 우리 일단 우리가 먹을 건 우위 빼고 조건, 내부 조건인가요? 우리가 먹을 건 빼고 먹어라. 아, 그러니까 이제 라임은 일본과 관련이 있으니까 21세기판 가스라 테프트 조약인가요 지금? 뭐 그렇다고 봐야죠. 아, 그리고 뭐 현재 한국 기업을 밀어주거나 네. 한국을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미국이 옛날과 달라서. 예. 그걸 이제, 콩고물이 없군요. 예, 지금 앞에서 얘기한 걸 빼더라도 그래서 한국에게 오히려 첨단 기술을 강탈하는 중입니다. 예.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나가던 일본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너무 안 좋거든요 상태가. 잃어버린 30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지금 엔저가 엄청 심해가지고 엔화가 떨어져가지고 네. 뭐 30 몇 년 만에 지금 최저라나? 네 맞습니다. 160선인가가 무너졌다고 그래요. 저희도 지금 1,400원 선이 지금 뭐 거의 뭐 지금 계속 치면서 위험한 상황이라는데.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이 지금 남의 사정 봐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일단 먹을 수 있는 건 다 털어먹자. 털어먹겠다. 해서 그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털어먹기에 나서는 건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윤석열은 미국과 일본의 완벽한 종, 특히 이제 미국의 완벽한 노예 아닙니까? 종이고 노예잖아요. 네. 자발적 종, 예, 자발적 노예. 이게 뭐 무서워서 억지로 한 게 아니고 예. 자발적으로 숭배를 해서. 네네. 윤석열은 미국이 시키라면 죽으라 그러면 죽을 신용도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야 라이언은 일본 형님 드려라. 네네. 이러면 이제 드릴 놈이에요. 게다가 윤석열 머릿속에 뭐가 꽉 차 있습니까? 예. 뉴라이트가 차 있잖아요. 네네. 뉴라이트는 일본을 뭘로 봅니까? 한국을 근대화시켜준 은인으로 간주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숭배 대상이에요. 네. 그래서 뉴라이트는 과거의 친일파들하고 다른 게 과거의 친일파들은 자기들의 친일 행적을 숨기려고 그랬지만 뉴라이트는 그걸 대놓고 자랑을 하잖아요. 예. 친일의 애국이다 이런 식으로. 예. 자 그런 머리를 가진 일본 그 사실상 일본인이죠. 예. 일본인의 앞잡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윤석열 정권이 우리나라 기업을 지켜줄까요? 네. 지켜주지 않죠. 그래서 사실 저는 현재 시점에서는 기업인들 속이 부글부글 할 것 같아요. 네. 삼성도 열받을 것 같고요. 네네. 삼성 거 다 지금 미국에 갖다 던져주니까. 그렇죠. 거기 지금 이제 그 텍사스에 공장 지으라고 그래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로 짓고 있죠. 맞습니다. SK도 얼마 전에 나왔지만 네네. 정부에서 안 도와주고 뭐 메모리 쪽에서 예. 오히려 이제 미국을 도와주고 일본이나 네. 그 다음에 이 라임도 그렇고 기업인들도 속으로는 이런 정권이 다 있어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과거의 독재 정권도 기본적으로 한국 재벌은 챙겼거든요. 네. 네, 좀 도움이 되도록. 예. 근데 윤석열 그러니까 정권은 이거 완전 선생님 독특한 거예요. 윤석열 정권은 안 챙겨. 그러니까요. 오히려 헌납하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 이제 사회 분석하는 하는 그 학자분들도 이게 이제 자본가가 세냐 정치가가 세냐 보통 자본가가 세니까 네. 근데 한국은 약간 다르다. 한국 정치가가 세다 좀. 약간이 아니라 네. 완전히 다르죠. 뭐 그런 게 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네, 그렇죠.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윤석열은 그냥 막 앞뒤 안 보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전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전두환이나 뭐 박정희도 네네. 기본적으로 사익 추구형인 악당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문제라든가 민족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은 관심이 있었어요. 아.
조금은. 그리고 네. 대중적 인기에 대해서도 약간은 신경을 썼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라의 중요한 국부를 네. 외국에다 팔아넘기는 그 짓은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윤석열은 아주 뭐 거침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데서. 선생님 저는 이거를 마치 지금 독도에 일본군이 진주한 상황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넘겨준 상황이다. 거의 지금. 그렇죠. 라인을 넘겨준 건데 네. 너무 태평하고 언론도 나오질 않아요. 윤석열은 아마 독도도 넘겨줄 그 생각이 있을 겁니다. 곧 진짜 일본군이 네. 진주할 것 같아요 거기에. 맞습니다. 저는 이제 그 방금 말씀하신 이제 윤석열의 친일 이런 것도 있어 보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이제 미국이 이거를 이제 야 니네 먹고 우리 먹자 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이게 이제 미국으로서는 이제 엊그제 프리덤 엣지라고 하는 네. 한미일 군사 훈련을 했는데 네. 이게 미국이 그토록 바라던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완전히 수건 중에 수건이었는데. 바이든이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너무 행복해가지고. 노벨 평화상까지 주겠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행복했던 게 저는 기억이 두 가지인데 그때 2015년이었나요? 네. 한일 위안부 합의했을 때 네. 막 미국의 막 웬디 셔먼이랑 막 네, 국무부에서 막 성명 발표하고 와 잘했어. 네. 그리고 이번에도 그런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좋아하니 네. 이거 뭐 안 할 수가 없죠. 안 할 수 없는 거지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거 뭐 이렇게 막 미국 이렇게 압박을 하는데 게다가 막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야 네. 너 유럽 노벨 평화상이야. 그렇죠. 너 라인 주고 노벨 평화상 받아야지. 그렇죠. 이러면은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거를 당연히 하죠. 그러니까 바이든이 유일하게 돌아다니면서 계속 자랑하는 게 이거예요. 예 그 어렵다던 어렵다던. 한미일 군사 동맹을 내가 만들었다. 네. 이거 자랑하고 있고요. 네. 블링컨도 엄청 칭찬하거든요. 예. 그러면서 노벨 평화상 줘야 된다. 노벨 평화상. 윤석열하고 기시다한테. 미국이 이걸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려면 아니, 선생님 정말 줄 수도 있는 겁니까 이러다가? 그럴 일은 없습니까? 노벨 평화상 예. 모르죠. 줄 수도 있는 거죠. 와. 진짜 웃기겠는데. 웃기겠죠. 선생님 이건 좀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네, 받아서 노벨의 권위가 떨어져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진짜. 환상이 깨져야 돼요. 노벨상에 대해. 네 진짜. 자, 근데 어쨌든 예. 이런 추세에서 윤석열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네. 이 형님들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음. 형님들이 시키는 걸 거역은 둘째치고 윤석열은 시키지 않은 일까지도 나서서 할 사람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라인 같은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윤석열 이 입장에서.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한미일 군사 동맹을 위해서라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야 이거 독도에 일본군 진주하는 꼴을 보겠구나. 그 네. 대선 토론할 때 아니 그럼 뭐 유사시에 뭐 자위대 들어오는 거 뭐 막으실 거예요? 지금 그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너무 위험한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예, 지금 국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아주 그냥 세게 그냥 뭐 몰아치고 있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아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 정청래 방지법을 발의할 정도라고 하고요. 지금 아주 그냥 뭐 국힘당 애들 와가지고 막 완전히 막 목리를 부리고 국회에서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청래 그 법사위원장이 굴하질 않아요. 네. 굴하질 않으면서 뭐 보니까는 뭐 대한민국 이거 개사해가지고 막 발표 그러더라고요. 뭐 하늘엔 오물풍선 떠 있고 바다엔 해고염수 흐르고. 네, 그 지금 뭐 지금 많은 가수들이 이걸 또 가수 노래로 준비를 하고 있던데. 네. 정청래 법사위원장 응원을 좀 이럴 때는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의회에선 잘하는 측면이 있죠. 네. 탄핵 발의 빨리 안 하는 거 빼고는 다 잘하는 측면이 탄핵 있죠. 발의 빨리 안 하는 거 빼고는. 물론 상임위 7개 준 건 좀 찝찝하긴 한데 네. 어쨌든 정청래 위원장의 행보는 예. 과거에 보지 못했던 모습 아니겠습니까? 시원했습니다. 시원시원하잖아요. 예.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드디어 우리가 표를 주니까 네. 민심을 효능감. 대변한 그렇죠. 민심을 대변한 활동을 하는구나. 효능감이 생기죠. 그러면서 뭐 이제 지지를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또 반대쪽 입장에서는 얼마나 믿겠어요. 김진표 같은 사람 상대하다가 네. 어우 진표가 너무 좋았는데. 그렇죠. 진표는 어디 갔나? 김편 어디 갔나? 돌아와라 진표야. 뭐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니에요? 수박 좀 돌려줘. 여름철도 돌아왔는데 왜 이렇게 수박이 없는 거야? 수박값이 비싸 이놈들아. 정청래는 안 돼. 그런 거군요. 네. 아니 그러니까 뭐 진짜 무슨 옛날에 뭐 미문화원 데모한 것까지 두고 나오더라니까요. 라디오 들어보니까. 그게 어때서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막 그런 색깔론까지 그러니까 들고 나와가지고. 급한가 보네요. 예. 아니 그리고 이제 또 어제는 또 우리 그 김병주 의원입니까? 네. 네, 그분이 뭐 사성 장군이든가 그러시죠? 예. 그분이 저는 아주 속 시원하게 말했더라고요. 네, 정신 나간. 예, 정신 나간 국힘당이다. 성명을 발표했더라고요. 국힘당에서랑 그 홍준표가. 네. 그러니까
한미일 동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근데 이분 말은 아니 우리가 미국이랑은 동맹이지만 어떻게 우리가 일본이랑 동맹이냐? 그걸 어떻게 버젓이 쓸 수 있냐? 이게 정신 나간 거 아니냐? 와 소리 지르시는데 화가 나겠죠. 이거 너무 멋있더라고요. 네. 근데 진짜 국힘당 애들이 나와서 막 항의하는 게 정말 정신 나가 보이더라고요. 얘들은 정신이 나간 게 문제가 아니고 안 돌아와요. 나가면 안 돌아옵니다. 정신이 정신 가출했습니까? 갇혀서 안 돌아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신이 비어 있는 정신이 비어 있는. 국힘당인데. 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치질을 대놓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제 저도 그거 보면서 웃겼던 게 아니 어떻게 정신 나갔다고 표현할 수 있냐 우리한테. 근데 그때 회의를 주재한 게 이제 주호영이었어요. 네. 그 국회 부의장. 그거 사과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김병주 의원이 안 한다고. 잘하시더라고. 하지 말아주고 사과를 왜 해요? 그걸. 그럼요. 그러니까 이놈들 이 정신 나갔다고 하는 이 꼬투리를 잡고 국회를 완전히 파행시키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얘들이 미국 한일 동맹이다 이거 했다는 이 내용이 사실 비판의 준데 그렇죠. 이걸 완전히 없애버리고 한일 동맹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거에 대해서 과민 반응하는 그런 거 봐야 되는데 일부러 그러는 거다. 거의 이제 그렇게 지금 이제 흘러가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한미일 군사 동맹이 윤석열 입장에서는 유일한 살 길이거든. 네. 지금 윤석열이 뭘로 해결하겠습니까? 지금 제일 바라는 건 전쟁일 거예요. 근데 전쟁이 가시화되려면 미국이 한미일 군사 동맹을 확실하게 완성을 하고 북에 대한 압박과 공격을 해줘야 됩니다. 그 노선에서 이탈하면 윤석열은 죽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이거에 목을 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본과의 관계 개선 또는 뭐 동맹 여기에 지금 목을 걸고 있는데 여기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면 뭐 과민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그게 지금 자기들 생명줄인데. 그렇죠. 생명줄인데. 그런 게 있군요. 네, 지금 국힘당에서 당권 경쟁이 아주 지금 뭐 이제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훈,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이렇게 막 이제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한동훈이 아무래도 지금 인기가 많다 보니까 나머지 세 사람에서 이제 협공을 막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어디서 뭐 동물의 왕국이다 이렇게 얘기했던데 이 표현이 마음에 들어요. 네, 동물의 왕국이에요. 뭐 왕국은 아닌가? 네, 아무튼 동물들의 싸움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선생님? 현재로서는 한동훈이 제일 유리할 것 같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극우 세력의 가장 큰 고민 그거 아니겠어요? 윤을 날리긴 날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저놈이 있으면 큰일 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까지 다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위기 의식을 갖고 있는 건 확실해요. 근데 문제는 대안이 없는 거예요. 날리면 누구를 내세워서 이 상황을 수습해 나갈까? 한동훈을 처음에 예상했던 거죠 과거에. 근데 총선에서 이렇게 한번 하는 짓을 보니까 윤석열보다 더 떨어져 얘가. 능력이 여러 가지로. 그래서 총선은 많이 말아먹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철회를 해야 되겠다. 한동훈 안 되겠다. 다른 놈을 좀 모색해봐야 되겠다. 뒤져본데 없네.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참 불쌍해요. 한동훈이 미덥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다시 한을 내세워야만 하는. 그러니까 패전 장군 원균을 다시 내세워서 일본군과 붙어야 하는 상황이. 야. 그 다 줬는데. 그 지금 그 상황이잖아요. 부산 앞바다에서 일본한테 다 줬는데 그 걔를 다시 내세워야 되는 거지. 걔밖에 없는 거예요. 환장하겠네. 원균밖에 없어. 걔라도 내세워야지. 그러면서 마음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불안하겠습니까? 큰 손이 그렇다는 거죠, 선생님. 큰 손이 볼 때 짜증 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이제 윤석열과 한동훈의 관계가 어떠냐 이거지 않습니까? 지금 보통 얘기하는 게. 근데 이제 사실 윤석열은 예전에 나경원 날릴 때. 그다음에 그 안철수 날릴 때 엄청났지 않습니까? 대놓고 날렸죠. 대놓고 안철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안 생겨 발생하네. 뭐 이렇게 완전히 그냥 인간적 모멸감을 줬지 않습니까? 나경원도 그냥 작살내버리고 노골적으로 이준석도 그랬고 이준석은 아직 알려버렸고 체리 따봉도 안 주고 말이죠. 근데 지금 한동훈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 것 같단 말이에요. 윤석열이 분위기는 뭐 진짜 뭐 계속 부딪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 윤석열의 마음이 있는 건가? 근데 꼭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윤석열 마음은 없어요. 한동훈하고는 확실히 이거는 갈라섰어요. 윤석열의 성격상 한동훈의 반항을 참고 넘어갈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한동훈을 내세운 큰 손이다.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된다. 그렇죠. 내세울 데이터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내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여기까지 나온 거지. 한동훈 개인의 차원에서 보면 얘가 겁이 많아서 이런 짓을 못 합니다.
지금 이제 제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그 주진우 있지 않습니까? 부산에 네. 당선된 놈. 그게 이제 그 윤석열 라인이거든요. 그 주진우가 한동훈 쪽에 이제 붙었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그러면은 윤석열이랑 한동훈이랑 싸운다는 것에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주진우가 갑자기 윤석열을 등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 큰 손이 움직이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김건희 입장에서는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원희룡일 것 같아요. 그렇겠죠. 뭐 고속도로 휴어도 아유 네. 오케이. 그렇죠, 그렇죠. 제가 뭐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러지 않습니까? 나머지들은 다 지금 시금털털하잖아요. 뭐 나경원이나 뭐. 그렇죠, 네? 맞아요. 나경원하고는 앙숙이죠, 김건희가. 예, 윤상현도 그렇고 네. 뭐 나경원은 뭐 얼굴이 뭐 미모 때문에 자기랑 싫다 뭐 이런 얘기도 있다고 네. 그런 설도 있을 정도로.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다시 그 김진표로 넘어오면은 저는 김진표가 왜 이거를 썼을까 윤석열이랑 이게 이제 김진표가 수박 중에 수박이지만 또 이제 이 큰 손과 가까운 사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김진표가 나서고 진수희가 나선 게 이게 큰 손의 압박 아니냐 혹시 윤석열에 대한 그럴 수 있죠. 너 가만히 제대로 말 있어. 안 들으면 날린다. 날린다. 이런 압박을 하면서 한동훈 쪽을 이렇게 어. 해서 수습하려고 하는 거 아닌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손은 둘 중에 하나예요. 윤석열을 놔둘 수 있으면 놔두겠는데 아하. 뭐 날리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 놔두고 싶은데 정한되면 날린다. 날린다. 그럼 정한돼서 날렸을 때 대안이 있어야 된다. 그럼 한동훈이다. 한동훈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한동훈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네네. 없어서. 없어서. 패전 장군이지만 원균이라도 써야 되는 상황이니까. 패전 장군이지만 얘라도 써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한동훈이가 등 떠밀려서 나온 거고요. 예. 한동훈은 안 그럼 또 가만히 있으면 윤석열한테 맞아 죽게 생겼으니까 나온 거고. 맞아, 그런 것도 있는 거죠. 네. 어차피 죽느니 그렇죠. 한번 싸우고 죽자. 근데 뒤에서 형님이 좀 가보라시는데. 뒤에서 큰 손들이 와가지고 좀 도와줄게. 네네. 나가봐. 이러니까 나온 거고. 윤석열 입장에서는 속이 부글부글 하겠죠. 아주 묵불하다. 예. 티는 못 내고. 티는 못 내지만 대놓고서는 어떻게 저격은 못 하겠지만.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치고는 사실 한동훈이 좀 세게 붙지는 않아요. 윤석열한테. 저는 한동훈이 딱 단 한 번만이라도 네. 윤석열 한번 치는 거 보고 싶어요. 칠까요? 아니 지금까지 한 번도 못 쳤잖아요. 그러니까요. 치는 일단 그 앞에만 가면 허리가 꺾여. 앞에만 싹 그냥 90도. 90도 인형. 네. 그래서 제가 한동훈 인형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동 인형. 자동 인형. 사람이 앞에 가면 90도 꺾이는 네. 한동훈 인형. 네. 그래서 한동훈이 지금 윤석열한테 거의 공포증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총선 진 다음인가요? 용산 들어오라 할 때 안 간 적이 있죠. 안 갔죠. 몸이 안 좋아서 못 간다고. 안 갔어요. 안 갔잖아요. 그거 무서워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안 가는 거다. 피하는 겁니다. 피하는 거다. 엄청 무서워하는 거죠. 윤석열을. 가면 대가리 먹을까봐. 네, 이제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윤석열을 주변에서 치라고 막 얘기할 거 아니에요. 네. 당신이 살 길은 윤석열을 쳐야 산다. 예. 이번에 윤석열 멋지게 한번 치면 뜬다. 너 확실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쪽이 많았을 거란 말입니다. 네네. 실제로 조중동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2의 6.29를 해라. 한동훈한테. 오래전부터 그랬죠. 네, 계속 작년 12월 말부터 그랬죠. 요구를 했잖아요. 요구했죠. 근데 한동훈이 못해. 김건희 특검법 밀고 나가봐. 네, 겁이 많아서 못해요. 이번에 간신히 최상병 특검법. 겨우 그거 나갔죠. 그것도 윤석열을 직접 치는 것도 아니고 네네. 그냥 이제 받아야 되는데 야당 거 받자 그랬더니 죽을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대법원장 추천하는 대법원장 추천으로 가보자.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한 거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또 옛날에도 뭐 자기가 직접 치지 못하고 김경률 시켜서 살짝 돌려치고 네네. 한동훈이 그렇게 돌려가기. 겁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한동훈한테 뒷배가 확실히 붙고 음. 윤석열을 내가 잡을 수 있겠다, 꺾을 수 있겠다. 네. 이런 정도가 되면 그때는 한번한테 할지 모르죠. 그때는. 윤석열이가 물러나는 것이 국가를 위해 도움이 되는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상황까지는 아직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데 네네. 조중동도 그렇게 보는데 아하. 한동훈은 겁이 많아서 아직 그렇게 겁이 많아서. 그게 못하는 거죠. 그러면 확실한 수표를 보여달라는 거군요. 한동훈은 지금. 그 정도의 안심이 돼야 하겠죠. 답답하겠네요. 큰 손도. 큰 손들이 답답하죠. 아이고, 한동훈 보면 아우 참 저 답답하겠습니다. 모찌리 같은 거 어떡하지 저거 뭐 이런. 윤석열도 문제, 한동훈도 문제.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한국의 정치는 우리 국민들의 주도로 바꿔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100만 탄핵을 넘어서 지금 만약에 서버가 증설이 된다고 하면은 500만까지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요. 만약에 이게 지금 서버가 그대로 모든 민심을 받아 안을 수 있다면 1000만을 돌파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어떤 식으로든 1000만 탄핵 촛불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촛불을 들고 거리에 선다.
촛불을 들고 거리에 선다. 답답한 마음을 안고 거리에 선다. 어느새 하나둘 모여 바다가 된다. 촛불의 바다, 희망의 바다. 서고 빠진 세상을 뒤집어 엎자. 우리가 주인이다. 여기는 우리의 땅.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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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의 행진.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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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의 행진.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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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의 행진. 우리가 이긴다.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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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의 행진.